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상속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상속분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속분은 쉽게 말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가지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정상속분이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유언으로 남기는 상속분입니다. 지정상속분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인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나누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의사가 법보다는 더 앞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하는데 다만 그 경우에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선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인들이 민법에 따라 가지는 상속지분인데요. 법정상속인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정해지면 상속인들이 균등 분배하여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눠 가지는데 법률상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해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속인끼리 동일한 비율로 나눠가지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더 상속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자녀들 중에서는 차등이 없을까요? 과거에는 여성의 상속분이 남성 상속분의 절반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폐지된 지가 오래고요. 현재는 성별에 따른 상속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법정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아들, 딸이 나누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들과 딸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법정상속인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 법정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아들과 딸에게 동일한 비율로 1대1이 인정되고 배우자는 다른 법정상속인보다 50%를 더 인정받으니까 1.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와 아들, 딸의 법정상속분은 1.5대 1대1이 되겠습니다. 소수점을 없애고 자연수로 표현하면 3대 2대 2가 되겠죠. 결국 아버지가 남긴 전체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아들, 딸이 각각 3대 2대 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분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피상속인이 미리 증여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우리 민법에서는 보통 특별수익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증여를 받으면 나중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특별수익자는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에서 미리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을 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만 결혼 자금으로 10억 원을 주셨고 어머니와 저에게는 증여한 재산이 없습니다. 오빠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네, 이렇게 사례 한번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이 경우에는 어머니, 오빠, 그리고 질문자의 상속분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상속을 하지 않으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가 3만큼, 아들과 딸이 각각 2만큼 법정상속분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증여로 10억 원을 미리 받았으니 이것을 상속분의 성급으로 반영해야겠죠. 전체 상속재산 60억 원에 오빠가 결혼자금으로 받은 증여재산 10억 원을 더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각각 곱하면 어머니는 70억 원 곱하기 7분의 3으로 30억 원, 오빠와 질문자는 70억 원 곱하기 7분의 2로 각각 2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오빠는 10억 원을 증여로 미리 받았으니까 오빠는 법정상속분 20억 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0억 원을 뺀 나머지 10억 원을 실제 상속분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30억 원, 오빠는 10억 원, 질문자는 20억 원을 법정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속인 중 누군가가 증여로 받은 재산을 전체 상속 재산에서 포함해서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증여로 받은 재산이 원래 받을 상속분보다 더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네.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는데요. 아, 그래요? 다만 그 초과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류분에 관한 내용도 일단은 꼭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또 추가로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인데요. 실제로는 상속인 중 누군가가 받았다는 증여재산이 정말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있는지, 기여분이나 부양 등과 같이 대가 관계로 인해 받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알아본 사례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모두 고정돼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수십 년도 전에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았는데 상속 개시 시점에서는 부동산 폭등으로 증여재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든지 반대로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이미 처분해서 없다든지 하는 증여재산의 가치 변동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이슈에 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예전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또 공방도 펼쳐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깨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법정 상속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가지는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동일 비율로 상속받으며 법률상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하여 상속분을 인정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게 있다면 법정 상속분에서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을 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 오늘은 KB금융그룹 WM스타 자문단 이민정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 상속분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